안녕하세요. 오늘은 21차시 컨볼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사이트는 여기 주소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먼저 이제 트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하고 어, 다이레이트 컨볼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인 것은 이 트랜스포즈라는 이름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 예? 예,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행렬에서 행렬이 이렇게 어 아이고 1, 2, 3, 4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트랜스퍼 시킨다는 것은 요거를 1, 3, 2, 4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1, 3이 요 컬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 이제 유사한 그런 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은 이름 그대로 이제 반대로 작동한다 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컨볼루션은 패딩이 없듯이 이제 피처를 뽑아내면서 이미지 크기를 이제 작아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 트랜스포즈 컨브는 이제 거꾸로 어, 이미지를 이제 크게 만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은 그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 피터가 이제 적용할 때 그 엔칸 간격만큼 이제 건너뛰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건너뛰기라면서 이제 필터를 이제 그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즈 컨볼루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요 스트라이트가 간격이잖아요. 이런 어떤 그 필터가 이제 이동하는 그런 간격을 이제 스트라이트라고 스트라이트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한 개면 여기서 이제 건너뛸 때 이렇게 스트레이트가 한 개면 한 칸씩 건너뛰게 되고요. 스트레이트가 이제 두 개면 요게 이제 요 필터가 이동을 할 때 이렇게 두 칸씩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이트가 이제 2인 경우에는 이제 두 칸씩 이동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패딩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터 사이즈가 있고 다일레이션 등의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파라미터를 조정함으로써 이제 원하는 크기의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2 곱하기 2잖아요. 이게 가로로 2, 세로로 2, 그러니까 2 곱하기 2. 이 이제 어떤 그 필터죠. 그래서 이미지죠. 이 이미지에서 이제 트랜스포즈 컨버를 시켜서 그 4 곱하기 4 이렇게 4 곱하기 4죠. 여기 4개 4개잖아요. 가로로 4개, 세로로 4개. 그래서 4 곱하기 4 이제 이미지를 이제 만든 거예요. 요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 곱하기 3 필터 여기 3 곱하기 3 필터잖아요. 요거요. 그래서 가로로 3개, 세로로 4개, 세로로 3개. 예. 그래서 이제 3 곱하기 3 필터. 그리고 이제 패딩을 이용해서 이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업샘플링 한 거죠. 그 업샘플링 수행하는 레이어를 이제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트랜스퍼즈 컨볼루션에 사용되기 위한 모델을 종류는 이제 다양해요. 다양한데,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어떤 아, 아우터 인코더, 그러니까 인코드 디코드 구조의 아우트 인코드에서 인코드에서 이제 풀링 등을 통해 이미지를 축소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축소하고 데이터를 풀링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축소하고 데이터를 압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다시 원래대로 만들 때 원래 사이즈로 만든다는 거죠. 만들 때 그럴 때 이제 트랜스포즈 컨버전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지의 해상도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
요거를 이제 슈퍼 리졸루션이라고 하는데, 이미지의 이제 해상도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풋 이미지보다 이제 아웃풋 이미지의 크기를 이제 커지게 만듦으로써 이제 가능하죠. 이럴 때에도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를 크게 하는 방법 중에는 또 이제 보관이라는 게 있어요. 요 보관이라는 것은 어떤 거면 데이터를 크게 만들 때 필요한 정보를 수학적인 알고리즘 바탕으로 이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은 이제 요 보관 방식에 비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딥러닝 방식에서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학습하는데 그 학습이 잘 된다면 기존 보관 방식에 비해서 이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또한 이제 그러니까 디컨볼루션보다 트랜스포 컨볼루션하고 이제 디컨볼루션하고 이제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은데 디컨볼루션은 컨볼루션의 역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기 전에 인풋을 이제 추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디셉시드 필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셉시드 필드라는 것은 그 필터를 한 번에 보는 영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3 곱하기 3 필터 사이즈에서 디셉션 필더는 3 곱하기 3 이미지예요. 한 번에 보는 영역이 이제 3 곱하기 3이니까 똑같이 3 곱하기 3 이미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레이어를 이제 2개, 3개 쌓으면 디셉시드 필드가 이제 2개니까 5 곱하기 5고요. 3개니까는 7 곱하기 7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셉시드 필드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아웃풋 계산할 때 사용하는 정보량이 많아진다는 것과 같겠죠. 그 정보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성능은 이제 좋아지겠지만 성능이 좋아질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반대로 학습해야 할 양이 이제 많아서 연산량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이제 어떤 단점이 있겠죠. 이런 이제 디셉티드 필드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필터의 크기를 키우거나 그 레이어를 늘릴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어떤 그 풀링을 이제 사용하는 것도 디셉티드 필드를 이제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풀링의 경우는 근데 이제 연산량까지 감소할 수 있지만 그 단점은 이제 정보의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내틱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디셉시드 필드를 이제 크게 만들어서 커버하는 영역을 크게 만들어서 연산량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 그런 어떤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다일레이션 팩터를 이제 1, 2, 3으로 이제 이렇게 뒀어요. 1, 2, 3으로 뒀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요 필터 사이즈도 이제 3 곱하기 3이죠. 근데 이제 요 다일레이션 크기가 이제 이게 늘어날수록 늘어날수록 이제 필터가 추출해내는 이제 인풋의 요 간격이죠. 요 간격도 늘어나죠. 이제 1일 때 이게 이제 3 곱하기 3이고요. 그 다음에 다일레이션 이제 팩터가 2일 때 이제 5 곱하기 5죠.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이제 5 곱하기 5죠. 그런 식으로 이제 디셉시드 필드가 이제 늘어나는데 그 연산량의 증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파스하다는 게 좀 이제 희귀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터가 이제 이렇게 증가한다기보다 이렇게 변화됐을 때 요게 이제 간격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필터가 스파스하게 이제 어떤 이런 피추를 이제 추출함으로써 이제 일어나는 손실이 있겠으나 디셉시드 필드의 크기가 이제 중요한 경우에는 요게 이제 아주 잘 작동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디오의 경우 1초당 보통 이제 16,000에서 22,500개의 이제 샘플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 다이렉티드 컨볼루션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통해서 이제 몇 개의 레이어만 가지고도 이제 많은 샘플을 이제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요 컨볼루션 중에서 이제 그 트랜스포즈 컨볼루션하고 다이렉티드 컨볼루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